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금속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일단 앞에 1학기 때 배웠던 금속 그러면 양이온, 전자를 이뤄서 양이온이 돼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해요. 옥텟 규칙을 이루어요. 그래서 전자를 잃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산성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배웠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산성 그러면 일단 써줄게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산의 성질 중에 하나가 금속과 반응을 해서 얘가 어떻게 된다? 만나서 수소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수소기체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대로 가자. 전자를 잃었네요. 얘는 산화 반응을 하겠네요. 전자를 얻었네요. 환원 반응을 하였네요 라고 한다는 거지. 오케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쫓아 나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이런 화학식은 내가 계속 해줄 테니까,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황산구리랑 아연.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십시다. 황산구리랑 아연. 그럼 CuSO4가 있고 아연이 Zn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온 김에 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 황산 아연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리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얘는 반응을 합니다. 얘는 반응을 하고요. 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넌 물컵을 소주잔 드듯이 하냐? 이거 습관이야. 수업해야지. 촬영 중이지.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금속의 반응성, 이온화 경향 순서라고 해서 칼칼라마, 아라, 천리, 주납, 수구수은, 백금금이라고 해서 살짝 다시 한번 복습. 이온화 경향에서 꼭 순서 기억해줘야 돼요. 있으면 왼쪽으로 갈수록 어떠냐면 전자를 잘 잃기 때문에 산화 반응을 아주 잘해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얻는 쪽이기 때문에 환원 반응을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연이 왼쪽에 가 있고요. 구리가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전자를 잃는 거고 얘가 전자를 얻는 쪽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틈틈이 계속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첫 번째, 알고 가야 되는 배경 지식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장담하건대 2학년 때 발목 잡거나 1등급이 안 나온다면 여기가 틀려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2, 3등급인 애들은 전체적으로 불안해하지만 1등급 중에서도 앞쪽 1등급이냐 뒤쪽 1등급이냐서 운이 좋아 1등급이 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1등급이 되려면 여기가 잡혀야 돼요. 이유는 여기가 잡히면 산화 반응할 때 조금 많이 편해져요. 근데 여기가 말리면 산화 환원 반응도 말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겠지만 2학기에서 크게 암기와 이해 과목 중에서 이해 과목이 크게 산화 환원, 산과 염기, 그 다음이 전기 에너지 생산, 이 세 단원이 이해 파트거든. 이해 파트라는 건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파트인데 그 중에서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여기 스타트 지점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번 방학 때 여기 굉장히 많은 에너지 쏟으셔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 특강반인 애들이 있어. 지금 원파트 듣는 애들. 난 문과에서 들을 필요 없는 애들도 있는데 듣는 애들은 되게 좋은 게 일부러 여기 단원을 화학 원의 2단원이 똑같이 있거든. 아예 그 단원을 방학 때 수업할 거야. 죽여버리게. 그래서 통합과학 보고 뭐야 어쩔 이러게 원파트에 갔다 올 거거든. 오케이,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온화. 요 이온화라고 하는 이온화 경향이고 얘는 이온화야. 이온화라는 말의 뜻은 얘가 수용액 상태,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나뉘는 것을 우리는 이온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야 이게 잘 되는 학생이 있어. 연습을 통해서 잘 됐다고 칠게요. 화학은 수능 때까지 끌고 들어갈 때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그럼 이쪽에 와볼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써져 있지만 원래는 물속에서 얘는 지금 Cu 2 플러스의 SO4 2 마이너스인 상태로 있는 거고, 이 얘는 Zn 2 플러스의 SO4 2 마이너스인 상태로 지금 있는데 흰색으로 표현한 거야. 흰색 글씨로. 근데 실제로는 노란색인 상태로 있는 거고, 또 하나 쓸 때는 흰색 글씨로 써주지만 문제 풀 때는 노란색 글씨 이온화인 상태로 푸셔야 돼요. 이게 왜요라고만 하면 안 돼. 왜? 여기서 얘와 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도 얘와 얘가 있어요. 이제 일로 와볼게. 누가 얻는 거고 잃는 거지? 얘가 잃는 거고 얘가 얻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쓸게. 컨츄리하게 처음이니까. 하지마. 먹지마. 얻는 거야. 지금 근데 구리 보자. 얻는 애지. 잘 봐. 얻는 애지. 근데 얘 지금 얻은 거야?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려져 있지. 얘 잃는 거야? 얻는 거야? 잃는 거지. 아연은. 근데 얘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잃은 거지. 말이 돼? 안 돼? 얻고 싶은 애가 잃어버려져 있고 잃고 싶은 애가 얻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자가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리가 되어지고 얘가 전자를 줬으니까 아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ZnSO4 황산 아연 구리가 석출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밑에 거 가보자. 똑같은 거 쓸게. 똑같이 표현해 볼게. 잃는 거고 아연이 잃고 구리가 얻어. 컨츄리한 표현이지만 이해해서 접근하면 돼. 잃고 싶은데 잃어버려져 있고 얻고 싶은데 얻어져 있잖아. 선생님 얻으면 음이온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은 금속 얘기하고 있는 중 잃을 거냐 얻을 거냐만 잃을 거냐 안 잃을 거냐 중성이 될 거냐 양이온이 될 거냐만 따져요. 여기서는 양이온 아니면 잃었다가 양이온이고 얻었다면 중성인 거야. 오케이? 나온 김에 보자. 근데 만약에 내가 비금속 할래요? 비금속 하려면 비금속은 뭐야? 전자를 얻는 거지. 그럼 뭐가 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되어진 거죠. 음이온이 될 거냐 중성이 되어질 거냐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컨츄리하지만 해줄게. 얘는 잃어야. 중성은 얻으면 중성인 거야. 야, 음이온 되지 않아. 금속은 중성까지가 끝이야. 이쪽에서는 얘가 얻음인 거고 얘가 잃음인 거예요. 이 둘로 봤을 때. 잃으면, 그러니까 잘 봐. 이게 건성으로 공부하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얘와 얘를 문제에 둘 다 섞어버려. 그리고 얘가 금속이에요. 얘가 비금속이에요. 란 말 안 해줘. 그럼 순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여기 금속에서는 얻었으니까 뭐가 돼? 환원인 거잖아. 여기선 비금속일 때 중성은 뭐가 돼? 산화되는 거 아니야? 달라진단 말이야.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문제에서 대충 요 정도, 노력 10중에서 5 정도 노력한다, 진짜. 5 정도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어찌 하다 보면 돼. 근데 그 노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애들은 정해져 있거든. 특히 이런 것들. 이건 알고 출발해야 돼. 금속이야? 비금속? 산화 반응이야? 환원 반응이야? 하고 푸는 게 아니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를 따져야 돼. 그래야 여기에서 낚이지 않고 잡아낼 수 있거든. 오케이.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요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밑도 끝도 없이 요게 들어있는데 시험 문제상에서 이제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이거는 해석하는 거야.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요건 외워놓으면 편하고 나중에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외워놓으면 조금 빨리 편해지는 거고 나중에 외우면 좀 불편한데 나중엔 외워지게 돼요.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성격대로 가. 난 성격 급해. 그럼 외워버리고 난 성격이 굳이 그러면 이따 언젠가 외워질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안 외웠어요. 그럼 2등급이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급 다 나왔지? 아직도 안 나왔다고? 저희 반반 등급이 안 나왔어요. 왜? 선생님 인터넷 그냥 점수만 나오게 해주시고 석차로만 나오고 좀 이따가 등급 얘기해.
안 나오고 싶은 건 아니고? 알았어요. 자, 요건 천천히 하다가 모르겠으면 영상 다시 보고 아니면 찾아와서 나한테 해달라고요. 혼자 하지 말고. 부탁이야. 이건 하는 패턴대로만 쫓아서 또 하나. 화학식이 얼마나 많을 것 같으니 10개도 없어. 10개 미만이야. 그걸 외워버리면 돼요. 지금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해달라고 해서 까먹고 듣고 이러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외울 땐 알고 외우면 좀 빨리 외워지면서 안 까먹거든. 외워서 까먹으면 뭔 소용이냐고. 근데 얘는 꼭 알고 가주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 구리가 있고요. 구리 양이온이 있고요. 산화구리가 있는데 얘는 붉은색을 나타내고 얘는 푸른색을 나타내고 얘는 검은색을 나타내요. 자, 예를 들게 이 아이를 끌고 들어올게. 이 아이 얘를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황산구리에 아연을 첨가했어요. 자, 얘를 이렇게 끌고 들어올게 했어. 그러면 문제상에서 실험 결과 뭐라고 나오냐면 얘가 푸른색이 옅어져요. 한글이 안 돼. 옅어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푸른색이 누구야? 얘지. 아, 구리 양이온이네. 옅어진다라는 건 많다라는 거야? 적다는 뜻이야? 적다는 뜻이지. 이 구리 이온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양이온 아니면 중성밖에 없으니까 뭐가 돼야 돼? 중성이 돼야겠지. 즉 구리가 되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붉은색이 진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지. 그 말의 뜻은 구리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떤 데서는 이제 헤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한글로예요. 한글로. 황산구리와 아연이 있는데요 라고 한글로 화학식도 안 써줘. 그래서 그건 푸른색이 옅어집니다. 이게 끝이야. 그럼 너희들은 이 화학식을 작성해야 되고 푸른색이 누군지 붉은색이 누군지 알고 있어야만 푸는 문제가 나와요. 이건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 나올 거야 라고 하지만 화학원에 가면 나와 놓고 출발해. 그냥 이런 게 나와. 뭐 그 밑에 거 나오지도 않아. 그냥 이걸로 때려잡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하다 보면 그러다가 통합과학 딱 가면 절대 틀릴 수가 없지. 오케이. 해놓으면 내년도 편해지는 거고. 오케이. 요거 이쁘게 좀 정리 좀 해 주실까요?